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그런데 그 시작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어떨까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서는 그 놀라운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걸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한쪽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정의가 뭘까 고민하던 문학 청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말 그대로 절대저하죠. 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이 한 사람이라는 건데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의 여정은요, 놀랍게도 정치와는 정말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리고 이란 혁명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저녁을 빵이랑 건포도로 때울 정도였으니까요. 억압적인 신학교 생활 속에서 그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문학이었던 거죠. 레 미제라블 같은 고전을 읽으면서 자유를 느끼고 또 권력과 정의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원래 꿈은 시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뭐랄까 역사는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이란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메네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권력의 중심부, 그 핵심에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였죠. 이 부분을 보면 그가 얼마나 권력의 정점에서 멀리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당연히 후계자 1순위는 더더욱 아니었죠. 심지어 종교적인 권위도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핵심 권력 그룹의 눈에는 그는 그냥 바깥에 있는 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직접 전쟁터를 누볐어요. 단순히 둘러보는 걸 넘어서서 이란의 핵심 군사 조직이죠.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그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죠. 여기서 잠깐 이 IRGC, 즉 혁명수비대가 대체 어떤 조직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군대가 아니거든요. 이란의 정치, 경제, 정보, 이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메네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맙니다. 그냥 총 만든 군대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 심지어는 하나의 경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돈,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이 네 가지 기둥을 모두 가진 IRGC야말로 진짜 권력의 핵심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이 표를 보면 둘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일종의 완벽한 거래, 공생관계였던 셈이죠. 하메네이는 IRGC에게 이념적인 정당성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해줍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체제를 지키는 성스러운 일이다 라고요. 그 대가로 IRGC는 뭘 줬을까요? 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정보력을 그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 동맹이 바로 그의 통치의 뼈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반은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1989년 이란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하면서 권력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그 순간이었죠. 원래대로라면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몬타제리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호메인이 눈밖에 나면서 이미 실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세상을 떠났는데 후계자는 없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권력의 공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바로 이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아주 노련한 정치인 라프산자니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 보이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자. 그러면 내가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 즉 실권을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메네이는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자기가 진짜 실세가 되겠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역사는 라프산자니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하메네이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예 나라의 법, 즉 제도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으로 최고의 경제에 오른 사람만 될 수 있었는데 하메네이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죠. 자, 그럼 타협의 산물, 어쩌면 얼굴 마담으로 시작했던 그가 어떻게 서서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권력의 핵심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반인 IRGC 혁명수비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요. 그 다음엔 사법부 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선거에 누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헌법수호위원회까지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국영 언론까지 손에 넣으면서 자신에게 반대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사실상 차단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가 완성한 절대 권력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선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죠. 군 통수권도 사법부 수장 임명권도 다 그가 갖고 있고 심지어 선거나 언론까지 그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요. 선거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통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아예 걸러져서 나올 수도 없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을 최고 지도자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사람, 라프산자니마저도 결국 정치적으로 완전히 밀려나고 맙니다.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이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그의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은 현재와 미래로 향하게 되죠. 오늘날 이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민감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다음은 누구지? 차기 지도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 과정이 겉보기와는 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문가 회의라는 곳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힘을 가진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IRGC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딱 하나예요. 지금의 이 체제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지켜주는 것. 그걸 해줄 사람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IRGC는 자신들의 권력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보장해줄 그런 지도자를 원할 겁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사람보다는 하메네이가 만들어 놓은 이 현상 유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려 하지만 정치는 체제를 지키려 한다. 레미제라블을 읽으며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던 그 문학 청년은 결국 한 개인의 삶보다는 체제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냉혹한 정치인이 된 셈이죠. 그럼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지 이란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는 과연 하메네이가 만든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키는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여는 변화의 설계자가 될까요? 하메네이가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과연 이대로 계속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그 답은 오직 앞으로의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